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감가상각비 계산과 관련되는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의 기본 개념은 감가상각비는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송금으로 인정이 된다. 즉 비용으로 송금으로 계상했다라는 부분을 어떤 의미냐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한 걸 말합니다. 즉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에 비용으로 처리한 걸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를 해야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임의상각제도다. 임의상각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세법의 입장이고요. 세법의 입장은 임의상각제도인데 반대로 이제 기업회계에 있어서는 강제상각이죠. 기업회계는 무조건 강제상각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 요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정자산은 원가 배분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에 소유해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크게 유형 고정자산과 무형 고정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유형 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차량, 공구, 기구, 비품, 항공기, 기계장치, 동물, 식물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러니까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이 되고요. 무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영업권이라든가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개발비, 뭐 특허권, 어업권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각종 권리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대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대상 자산들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보시면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인데요.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관련되는 부분 확인들을 하셨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보다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F6번이나 F7번을 통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추가를 하게 되면 471번부터 500번 사이에 유형자산이 추가됐다라는 멘트도 나옵니다. 자, 그런 형태로 하단 부분에서 추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연수입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용연수,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취득원가나 그러니까 취득원가는 이미 세금 계산서나 뭐 이런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용연수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연수라고 하는 부분은 자산의 사용 가능한 연수로서 사용 가능한 연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내용연수 기간 안에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됩니다. 완료해야 되는데 세법상에서는 반드시 내용연수 기간 내에 상각을 완료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 범액을 계산하기 위한 상각률을 정하는 기준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는 세법상에서는 임의상각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각을 하든 말든 그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내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법인세법의 입장을 자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회계편 처음 공부하실 때 혼란이 오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법인세에 관련되는 교육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이해가 쉬운데요.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무조건 기업회계에서 배울 때는 반드시 상각하도록 배웠는데 지금 뭐 임의상각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뭐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 때 교육을 또 받으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업회계는 강제상각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기간 안에 상각이 완료돼야 되겠죠. 근데 세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용연수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라고 해서 법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별표 5와 별표 6에 따라서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 내용연수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왜 정해져 있냐면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연수와 관련해서 내용연수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내용연수 범위가 있는데요. 내용연수를 딱 정해놓으면 그 내용연수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사에서 물건을 사용하는 스타일이라든가 업종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겠죠. 빨리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또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용연수 범위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준 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는 범위를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법인이 신고해서 하시게 되면 그 내용연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40년입니다. 40년이면 신고 범위가 30년에서 50년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30년을 선택하면 내용연수를 30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이 됩니다. 무신고 시에는 기준 내용연수인 40년을 적용해서 상각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교재의 내용연수를 요약해서 제가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법 법전을 찾으면, 법인세법을 찾으면 이미 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요 내용연수 기준으로 우리 상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가상각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합니다. 정액법으로 신고하고 신고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정액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액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용 승용차도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무조건 정액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이외의 유형고정자산은 원래는 정율법과 정액법 중에 하나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선택하지 않으면 정율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업권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개발비는 20년 이내에 선택한 기간 내에서 월수에 비례해서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신고하지 않으면 5년간 균등 상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사용수익 기간에 따른 기간에 따라서 정액법에 의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용연수도 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각 방법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 절차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 그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법인세법에 의해서 이제 신고한 내용연수를 기업회계에서 회계 처리할 때 그대로 반영해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